조중동 입장에서도 예전에 뭐 별명이 이제 밤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지만 용산 집무실 입장에서는 자신들 몇 안 남은 우분이니까 물론 언론 환경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분들이 많지만 핵심은 그래도 조중동이잖아요. 종편까지 끼고 있고 인터넷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조중동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죄송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너무 못해서 총선 때 폭망하고 탄핵으로 쫓겨나는 그 수준으로 가면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력, 비선 권력 그리고 뭐 정부 광고라든지 기업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막대한 특혜 또 이자들이 또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감면한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바뀐 민주정부가 언론개혁의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부한테 고언을 쏟아내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리스크란 말도 등장했고 아예 칼럼에 그 다음에 김건희를 사과에 내쳐라 맨날 애청 내치듯이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대해봐 선대해봐라. 근데 제가 보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조중동 말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자기 1등 공신들도 다 내치고 토사구팽 하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끼어드네? 나를 뭐 사과로 내쳐라고? 뭐 김건희 리스크? 이 새끼들 또 손 좀 봐야겠네. 저는 이런 정서가 있을 거라 봐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에서는요. 네. 그래서 안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누구의 말도 듣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MB 출신 참모들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최종 제가는 김건희 여사가 할 것 같은데 부의원이 김건희라는 건 지금 늘 계속 더 이것은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제 부의원이 김건희인가라까지.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의 독특한 특성으로 봤을 때 본인이 신기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대통령의 행세를 하는데 인식하고 있는데 조중동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조중동이 얘기하더라도 대통령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본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지난번 혁신위원장 자리를 떠났는지 잠깐 듣고 자기 비대위원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을 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한 마음도 표현하고 저렇게 떠났는데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이현주 의원님 잘 하시고 봉합되고 혁신공천 총선 승리 가능합니까? 아니 저 말을 잘 보면요. 저 뒤에 또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 저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가 있는 말이죠. 뼈가 있는 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드린다고 하면서 개각을 일찍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저는 뼈 있는 말이다.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려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근데 저분이 어떤 뭐 혼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분 뒤에도 이제 세력이 있겠죠. 근데 지금 굉장한 이제 혼란기인데 저도 이 지금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뇌피셜을 가동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 생각에 지금 그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를 쳐내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조중동이 아니고요. MB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TK의 말하자면 이제 골수 오래된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의 당원 핵심 당원들 세력 그리고 지나간 어떻게 보면 뭐 김항식 총리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등등등의 어떤 총리 세력들 다 해가지고요. 다 해서 일정하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쳐내는데 저는 여기에는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면요. 또 다른 B 플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B 플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비대위원장이 중요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순간
그때 아마 그때부터는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말해서 비대위원장이라면 당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딱 하면 모르겠으나 김한길 위원장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현재 이제 전략상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나 혹은 뭐 저는 잘 모르죠.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네. 등등등 이런 분들이 배후에서 언론과 또 보수의 어떤 그 골수 핵심 당원들과 다 맞닿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B 플랜으로 만약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김한길 등등이 해서 어떤 대통령을 완전히 쫓아내거나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검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의원들이 그렇게 투표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에도 200표 해버리면 되니까 18표인데 이게 개별 의원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당의 일정한 세력하고 이게 합의가 다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후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하는 모양을 만들면서 마치 신당 또는 재창당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계획을 짜지 않고서는 이 지금 위기를, 그러니까 이 총선 앞에 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바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유사한 계획을 분명히 짜고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건 속는 거니까 이거는 속이는 거고 쏘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는 안 속을 거야 라고 국민들이 다 가만히 있을 건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오면 국민들이 조금 바뀔 겁니다. 틀림없이 중도층은.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제 야당 민주당인데 민주당 지금 보면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총선을 거기다 이낙연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 신당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B 플랜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서의 승리는 지금 예상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라고 꼭 우리가 그것을 보기는 어렵다.